현우는 눈을 뜨자마자 빈자리를 더듬었습니다. 소연은 또 없네요. 주말 아침이면 의뢰 그랬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 벌써 등산 갔을 시간입니다. 처음엔 현우도 함께 가자고 했지만 현우의 몸은 평일 업무로 녹초가 되어 있었어요. 주말은 그저 쉬고 싶을 뿐이었죠. 현우는 몸을 일으켜 커피를 내립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맑은 하늘. 소연이 좋아할 만한 등산 날씨네요. 핸드폰을 들어 메시지를 보냅니다. 잘 다녀와 조심해. 소연의 답장은 빠르게 왔습니다. 응. 나중에 봐. 이모티콘 하나 없는 건조한 답장이 요즘 더 잦아진 것 같습니다. 소연이 등산에 빠진 건 석 달 전부터였어요. 직장 동료가 소개해준 등산 모임이라고 했죠. 처음엔 노메이크업의 단순한 등산복 차림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화장을 하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그저 사람들과 어울리며 자신감을 찾아가는 과정이려니 했어요. 거실 탁자 위에는 소연의 등산 인증 사진들이 놓여 있습니다. 단체 사진 속 소연은 밝게 웃고 있지만 어딘가 어색함이 느껴지네요. 사진 속 인물들 사이에서 미묘한 긴장감 같은 것이 보이는 건 현우의 예민함 때문일까요? 핸드폰을 다시 들어 소연이 속한 등산 모임 단톡방을 살펴봅니다. 소연이 현우를 초대해 놓은 방이죠. 오늘 일정은 북한산 오전 코스? 점심 먹고 하산 다음 주는 설악산 당일치기 메시지가 올라와 있어요. 사진은 단체 사진뿐 개인 사진은 없습니다. 현우는 무심코 소연의 서랍을 열어봅니다. 새로 산 등산화 바람막이 재킷, 그리고 낯선 향수병 하나. 현우는 향수를 집어들어 냄새를 맡아봅니다. 소연이 평소 쓰던 향수와는 다른 향이네요. 휴대폰이 울립니다. 회사 동료예요. 주말인데 미안한데 프레젠테이션 자료 좀 보내줄 수 있어? 현우는 한숨을 쉬며 노트북을 켭니다. 일에 집중하다 보면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도 사라질까요? 하지만 자꾸만 시계를 보게 됩니다. 소연은 언제 돌아올까? 예전과는 달라진 아내의 모습이 자꾸 신경 쓰입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6시를 가리키고 있어요. 등산이 끝나고 하산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지났지만 소연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핸드폰을 들어 소연에게 전화를 겁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소연이 전화를 받아요. 어디야, 벌써 6시가 넘었는데. 현우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납니다. 아, 지금 뒤풀이 중이야. 오늘 코스가 생각보다 길어서 늦게 내려왔어. 소연의 목소리 뒤로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네요. 언제 들어와? 현우가 다시 묻습니다. 아마 9시 정도 될 것 같아. 걱정하지 마. 소연의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현우는 한숨을 내쉬며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벌써 3번째입니다. 등산 후 뒤풀이 때문에 늦는 건 이번 달에만 3번째예요. 현우는 핸드폰을 들어 다시 등산 모임 단톡방을 확인합니다. 오늘 등산 인증 사진이 올라왔네요. 정상에서 찍은 단체 사진 속에 소연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진은 없어요. 하산 후 뒤풀이 사진도 없습니다. 옆에 누가 있는지, 어디서 뒤풀이를 하는지 알 수 없네요.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현관문 소리가 들립니다. 10시 30분. 소연이 예상보다 더 늦게 돌아왔어요. 현우는 말없이 소연을 바라봅니다. 소연의 얼굴은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고 옷차림도 등산복이 아닌 가벼운 원피스로 갈아입은 상태입니다. 왜 그렇게 봐? 현우의 시선이 불편했는지 소연이 먼저 말을 걸어옵니다. 뒤풀이 하다가 옷 갈아입었어. 가게가 더워서. 현우가 묻기도 전에 소연이 대답합니다. 현우는 소연의 향수 냄새를 맡습니다. 아침에 서랍에서 본 그 향수 냄새예요.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소연은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시작합니다. 현우는 소연의 가방을 살펴봅니다. 영수증 한 장이 보이네요. 오후 4시 모 카페에서 결제된 영수증입니다. 등산을 마치고 하산하는 중이었을 시간이에요. 산 정상에서 어떻게 카페에 갔을까요? 현우는 영수증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소연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현우는 자는 척합니다. 다음 주말이 기다려지지 않네요. 소연은 또 등산을 간다고 했으니까요. 현우는 평일 오후 일찍 퇴근했습니다. 상사에게 개인 사정이 있다고 말하고 나왔어요. 사실 오늘은 미리 계획한 날이었죠. 소연이 회사에서 퇴근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소연의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연은 현우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죠. 현우의 가슴은 쿵쾅거립니다.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내를 미행한다니 현우 자신도 믿기지 않습니다. 오후 5시 30분 소연이 회사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회사 정장 차림이지만 화장이 평소보다 진해 보이네요. 현우는 거리를 두고 소연을 따라갑니다. 소연은 지하철역으로 향하지 않고 근처 카페로 들어가요. 현우는 카페 맞은편 벤치에 앉아 소연을 지켜봅니다. 약 15분 후 한 남자가 카페에 들어갑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소연을 발견하고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네요. 현우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소연과 남자는 카페에서 약 30분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함께 카페를 나와 근처 의류 매장으로 향합니다. 현우는 계속해서 그들을 따라갑니다. 의류 매장에서 나온 소연은 이제 등산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함께 택시를 타고 어딘가로 향하네요. 현우도 재빨리 택시를 잡아 그들을 따라갑니다. 택시기사에게 앞 택시를 놓치지 말라고 부탁하며 현우는 땀을 닦습니다. 약 20분 후 택시는 북한산 근처가 아닌 한 모텔 앞에 섰습니다. 현우의 눈앞에서 소연과 남자는 모텔로 들어갑니다. 등산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현우는 택시에서 내려 모텔 맞은편 카페에 앉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아픔이 밀려옵니다. 소연을 믿었는데. 현우는 2시간 동안 카페에 앉아 모텔 입구를 지켜봅니다. 마침내 소연과 남자가 모텔에서 나왔습니다. 현우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소연은 여전히 등산복 차림입니다. 현우가 사진을 찍는 순간 소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연의 얼굴에 순간 경악이 번집니다. 현우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현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집에 먼저 도착한 현우는 소파에 앉아 소연을 기다립니다. 핸드폰에는 방금 찍은 사진이 있어요. 아내와 낯선 남자가 모텔에서 나오는 순간을 담은 사진입니다.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소연에게 직접 물어볼 차례죠. 현관문이 열리고 소연이 들어옵니다. 평소와 달리 긴장된 표정이에요. 현우와 눈이 마주치자 소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꺼냅니다. 오늘 왜 거기 있었어? 소연의 목소리가 떨리네요. 설명해 줄 거 있지 않아. 현우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뭘 설명하라는 거야. 난 그저 등산 모임에 갔다 온 것뿐이야. 갑자기 당신이 나타나서 사진을 찍고. 무슨 짓이야? 소연은 오히려 화를 내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현우는 말없이 핸드폰을 소연에게 보여줍니다. 모텔에서 나오는 소연과 남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네요.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 현우는 등산 모임 단톡방 대화 내용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등산 일정이 없었어요. 소연은 무릎에 힘이 풀린 듯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리네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순간의 실수였어.
용서해줘. 소연의 말에 현우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한순간의 실수 등산한다며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바람을 피웠잖아. 이게 한순간이야. 현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상처가 묻어납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소연은 현우의 손을 잡으려 하지만 현우는 손을 뺍니다. 누구야? 그 남자는 현우가 묻습니다. 같은 회사 다른 부서 직원이야. 몇 번 만나다 보니 이렇게 되었어. 소연의 대답에 현우는 한숨을 내쉽니다. 그래, 한 번만 용서하게 하지만 다시는 그 남자를 만나면 안 돼. 이해했지? 현우의 말에 소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현우는 소연을 용서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녀를 믿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신뢰는 이미 깨져버렸어요. 그날 밤 현우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소연과 같은 침대에서 자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용서의 말이 있은 후 2주일이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지만 현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소연은 더 이상 등산 모임에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그녀가 변했다고 믿지 않았죠. 현우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소연의 일상을 감시하기 위해서였어요. 탐정에게 소연의 사진과 그 남자의 사진을 건네주었습니다. 탐정은 일주일간 소연을 미행하기로 했어요. 현우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내를 감시한다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지만 더 큰 상처를 받기 전에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탐정으로부터 첫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소연은 평일 근무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특별한 이상 징후는 없었습니다. 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쩌면 소연이 정말로 변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3일 후 탐정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소연이 점심시간에 회사를 나와 그 남자와 만났다는 내용이었어요. 함께 식사를 하고 근처 공원에서 시간을 보낸 후 다시 회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현우는 실망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연은 여전히 그 남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이틀 후 탐정으로부터 결정적인 증거가 도착했습니다. 소연이 금요일 오후에 반차를 내고 회사를 일찍 나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함께 호텔로 향했다는 사실도요. 탐정은 두 사람이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과 몇 시간 후 나오는 장면을 모두 사진으로 찍어 보내왔습니다. 현우는 사진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어요. 현우는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소연의 거짓말, 그 남자와의 만남, 호텔 출입 기록까지 모든 것이 명확했어요. 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현우는 변호사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혼 절차에 대해 상담받기 위해서였어요. 현우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소연과의 관계는 이제 끝났어요.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관계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우는 조용히 이혼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소연에게는 아직 알리지 않은 채로요.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돌아온 현우는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이혼 서류에는 재산 분할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현우는 소연에게 재산을 나눠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소송도 준비했어요. 현우는 소연이 퇴근하고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저녁 7시 소연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우는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펼쳐놓고 소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소연은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혼 서류야. 현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뭐 이혼이라고? 왜 갑자기? 소연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넌 여전히 그 남자를 만나고 있잖아. 지난 금요일에도 호텔에 갔었지. 현우가 말하자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떻게 알았어?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고 싶었으니까 알게 됐지. 이것 좀 봐. 현우는 탐정이 찍은 사진들을 소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나오는 모습, 점심시간에 만나는 모습, 모든 순간이 찍혀 있었어요. 소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나 봅니다. 물기 어린 눈으로 현우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정말 이번엔 확실히 끊을게. 소연이 사정했습니다. 이건 한두 번이 아니야. 사람은 고쳐지지 않아. 현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한 번 용서했지만 소연은 변하지 않았어요.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현우는 이혼 서류를 소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서명하라는 의미였어요. 소연은 주저하다가 결국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현우의 결심이 단단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부정할 수도 없었어요. 현우는 소연에게 일주일 안에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우는 이 집을 두 사람이 결혼한 후 현우의 돈으로 대출을 받아 구입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소연은 재산 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명백했기 때문이에요. 소연은 침실로 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10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현우는 슬펐지만 동시에 홀가분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거짓으로 가득 찬 관계는 이제 끝났어요. 이혼이 성립된 후 현우는 소연과 관계했던 남자에게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는 확보한 증거들이 충분하다고 말했어요. 모텔 이용 내역, 사진 탐정 보고서 등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재판 당일 법정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현우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어요. 그 남자도 나타났지만 소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우와 소연의 이혼이 확정된 후 소연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어요. 아마도 부끄러움 때문에 법정에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판사는 모든 증거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탐정이 찍은 사진과 호텔 출입 기록에 주목했어요. 증거가 명백했기에 판결은 빠르게 내려졌습니다. 판사는 현우의 손을 들어주며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어요. 그 남자는 현우에게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현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승소했지만 기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긴 악몽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컸습니다. 현우는 변호사와 함께 커피숍에 들어갔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아직은 계획이 없어요. 일단 돌아가서 쉬고 싶습니다. 현우의 대답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현우는 불현듯 소연이 궁금해졌습니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방 지워버렸어요. 이제 소연은 현우의 삶과 무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과거는 깨끗이 잊어야 했어요. 집에 도착한 현우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소연의 행적을 의심하며 초조해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아내의 거짓말에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비록 혼자가 되었지만 현우는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진실된 관계가 아니었다면 차라리 혼자인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우는 오랜만에 맥주 한 캔을 따서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현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혼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우의 생활은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진 느낌이에요.
더 이상 누군가의 행적을 의심하며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니까요. 현우는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을 바라봅니다. 예전보다 얼굴이 환해 보이네요. 어깨에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가벼움이 느껴집니다. 현우는 넥타이를 매며 생각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의 현우는 이전과 달리 일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업무 성과도 좋아졌어요. 상사도 현우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칭찬했습니다. 현우는 승진 이야기도 들었어요.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니 일에 대한 열정도 되살아난 것 같습니다. 주말이면 현우는 새로운 취미를 찾았습니다. 등산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소연에게 상처받은 원인이 된 활동이었지만 현우는 등산에서 위안을 찾았어요. 높은 산에 올라 넓은 세상을 바라보면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현우는 혼자서 산을 오르며 자신만의 시간을 즐겼어요. 현우는 가끔 소연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공통 지인을 통해서요. 소연은 그 남자와 연락을 끊고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현우에게 위자료를 지불한 남자도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도시로 이사했다고 해요. 모두의 삶이 흩어졌지만 각자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어느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 현우는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며 하늘을 바라봅니다. 문득 이 모든 일이 운명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픔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현우는 커피 잔을 들어올리며 중얼거립니다. 혼자라도 평화로운 게 좋다. 이제 현우의 삶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오직 진실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 속에서 현우는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현우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픔을 이겨낸 자신을 믿기 때문이에요. 현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우의 인생 역시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 있었어요.